저는 지방 살고 있는 청년입니다. 정확히 언제였는지는 기억나지를 않습니다. 시간이 저녁 10시, 11시쯤 된 것 같아요. 퇴근하던 길이었거든요. 조금 빠르게 걷고 있었죠. 제가 사는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엘리베이터가 2대 있습니다. 짝수와 홀수 2대로 운영 중이었죠. 제가 사는 곳은 12층이었고 저는 짝수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어떤 빨간 등산 모자를 쓴 아저씨가 한 손에는 종이 가방, 한 손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사람이 서 있더라고요. 그 늦은 밤에 선글라스까지 끼고 어쨌든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제가 18년 동안 이 동네에서 살았거든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처음 오는 듯한 느낌? 손님인가?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인싸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살면서 대충 주민들의 얼굴이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사 온 분인지 손님인지 그분이 누군지 사실 별 상관 없었습니다. 저는 한 발짝 뒤로 가서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정신줄을 살짝 놔서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는 것도 모르고 있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고 할 때쯤 급하게 앞으로 튀어나가니 그 빨간 모자 아저씨가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이어폰을 빼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답변도 하지 않았고 별 상관 없었습니다. 그냥 옆으로 가서 12층을 누르고 음악을 다시 듣고 있었습니다. 음악을 들으며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였는데 별 생각 없이 고개를 숙인 저의 시선에 아저씨의 종이 가방이 보였어요.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게 됐는데 흰색 종이 가방 속에 내용물이 절반 정도 차 있었고 불뚝 솟아올라 있더라고요. 그 위에는 빨간 수건으로 덮어져 있더군요. 고개를 드는 순간 그 아저씨는 한쪽 손은 계속 주머니에 넣어두었고 제가 이해하기 힘들었던 건 그 아저씨의 모습이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지만 시선이 분명히 저를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장갑 낀 손을 주머니에서 절대로 빼지 않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장갑을 끼고 있는 손을 주머니에 넣을 일이 별로 없죠. 가을이라 그렇게 춥지도 않았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아저씨는 내릴 층수도 느리지 않았거든요. 귀에서 음악이 흘렀지만 한 구절도 들리지 않았고 자꾸만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문 열어주려고 깜빡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층은 아니라고 확신을 했거든요. 저희는 복도식 아파트라 6세대가 사는 곳이지만 옆집 사람 얼굴도 모르지는 않습니다. 이사를 갔다 이사를 왔다 이야기도 듣지 못했고요. 저는 그때부터 음악을 끄고 이어폰만 꼽고 있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벽에 기대서 그 아저씨의 시야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정말 수만 가지 생각을 했죠. 날 덮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을 하고 왜 이렇게 12층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길게만 느껴지던지. 마침내 도착해서 문이 열리는데 이 아저씨는 안 나가고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겁니다. 나보다 앞에 있으면서 휴대폰 만지는 척하면서 몇 초 기다리다 결국 문이 반쯤 닫히려고 할 때 슬며시 밀치고 먼저 내렸습니다. 그런데 따라 내리더라고요. 몇 호인지 제가 물어보려다가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집 앞으로 향했습니다. 와, 근데 그 아저씨도 따라오더라고요. 진짜 늦은 밤에 골목길 혼자 걷고 있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속은 완전히 다 뒤집어졌죠. 이 세상의 모든 신께 빌었습니다. 그 아저씨가 끝까지 주머니에서 손을 넣은 채 저보다 4발자국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100% 장담했습니다. 분명 외부인이고 이 사람 수상하다. 집에 바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저 사람의 행동을 두고 본 후 갈 것인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주머니에 있는 담배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불을 붙이고 뒤를 보았는데 아저씨가 주춤하더니 갑자기 주머니에 재빠르게 손을 넣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손에서 뭘 빼다가 제가 쳐다보니 주머니에 다시 손을 넣었다는 건데, 그때 식은땀이 줄줄 났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갑자기 화가 나는 겁니다. 주먹을 꽉 쥐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상한 거동을 하면 턱 한 방 갈기고 바로 도망갈 생각이었습니다. 그 아저씨도 뭔가 당황했는지 잠시 움찔하더니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한 발짝 한 발짝 가까워질 때마다 정말 주먹을 꽉 쥐고 그 아저씨 인중만 보고 있었습니다. 머리로 피가 다 쏠리는 느낌이었고 저는 최대한 심호흡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저씨는 결국 제 앞으로 오더라고요. 진짜 제발 가라 제발. 복도 폭이 많아봤자 1m 남짓되는 공간입니다. 남자 둘이 정면으로 걷기 부족한 공간이죠. 정말 천만 가지 생각이 교차하는 순간 아저씨는 저를 스쳐 지나가더군요. 다행히 무슨 별일 없었고 아저씨는 앞으로 가더니 반대쪽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저는 진짜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쓰러질 뻔했습니다. 근데 아저씨가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비상계단으로 그냥 내려가 버리더라고요. 그때 괜히 쫄았네. 아저씨가 층수를 잘못 탔구만 이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피우던 담배를 마저 피우고 긴장한 탓인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 저는 기절한 줄 알았습니다. 저희 아파트 경비실 공지사항에 붙어있는 글귀입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어제 새벽 1시경 선글라스에 등산 복장을 한 수상한 남자가 둔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하여 폭행 및 금품을 갈취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람을 보신 분은 신속히 경비실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수법은 이러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기다리다가 사람이 타려고 하면 따라 탑니다. 그리고 같은 층에서 내립니다. 그 다음 같은 층에서 내린 사람이 집에 들어가려는 찰나에 망치로 머리를 찍습니다. 문이 열리면 망치를 맞고 쓰러진 집주인, 그 다음 집안에 식구들이 있으면 식칼이나 망치로 협박을 한다더군요. 그리고 비상계단에 숨어있던 공범이 들어와서 금품을 탈취한 뒤에 유유히 범인은 모습을 감춘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으로 목숨에 대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때 내가 담배를 피우지 않고 바로 문을 열었다면? 이라는 생각과 안도감, 동시에 내가 재빨리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걸 신고하거나 알렸더라면? 이라는 죄책감도 몰려왔습니다. 그 새끼 주머니에 뭔가 이상한 돌돌 말려져 있던 그게 식칼이었다니. 종이 가방 속 그 물건들이 사람을 해하기 위한 도구들이었다니. 살인마와 한 공간에 있었다는 게, 저는 그날 일하는 곳에 전화해서 당분간 좀 쉬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직까지 범인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보다 그 가정집에서 강도들에게 협박당하면서 아무것도 못하던 가족들의 얼굴이 머릿속에 상상되어서 정말 눈물만 줄줄 흐르더라고요. 반갑게 맞이하려던 찰나 망치에 맞고 쓰러진 누군가는 분명 소중한 가족이었을 텐데 그걸 본 가족들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